투명한 유리를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듯한 이상하고 거의 유령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봅니다. 주위에서 로맨스가 불타오르고 꺼지는 모습, 사람들이 격렬한 사랑에 빠지고 다툼과 화해를 거쳐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 당신은 이 삶의 극장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할 수도 있지만 당신 자신은 관객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하는 당당한 고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허함입니다. 과거에 격렬했던 이야기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공허함.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수평선의 배처럼 나타나지만 당신의 해안에 닿지 못하고 방향을 돌려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파트의 침묵 속에서 메아리치는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그리고 당신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이성이 즉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 있는 주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친밀감을 더 강하게 원할수록 그것을 파괴하는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당신의 바로 그 욕망, 따뜻함과 수용에 대한 당신의 열망이 당신 내면에 숨겨진 거부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세우는 보이지 않는 벽이며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모든 시도는 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는 벽돌과 콘크리트를 보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차가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에게서 1m 떨어져 서서 상냥하게 미소 짓고 있을 때조차도 도달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행동은 즉시 매력을 죽입니다. 5분 전만 해도 관심이 있었던 남자는 갑자기 물러서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욕구를 느낍니다. 그는 스스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케미 부족이나 우리는 그냥 달라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그가 당신의 방어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세우는 바로 그 벽. 그러나 결국 당신에게서 행복마저 앗아가는 그 벽의 말입니다. 당신은 이 점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칼 융의 연구를 포함하여 깊이 심리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행동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자기 파괴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년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여성의 최대 구시칠까, 이 시나리오의 존재조차 모른 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외모, 지성 또는 경력에서의 성공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의식적 수준에서 보내는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지만 그것을 받는 것이 죽도록 두려워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윤기 그림자라고 불렀던 당신의 정신에 숨겨진 부분의 작동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단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을 빛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파헤쳐서 당신이 마침내 당신과 당신의 행복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작동 중임을 알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징후는 남성의 관심에 대한 당신의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마음에 드는 남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대화는 쉽게 흐르고 당신은 웃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걸음 다가옵니다. 진심 어린 평범하지 않은 칭찬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놀랍도록 깊은 눈을 가졌군요. 말없이도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보통의 반응은 미소 짓고 감사하고 어쩌면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스위치가 딸깍하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공황, 당신의 내부 경호원이 외칩니다. 주의 위험, 우리를 더 가까이서 보려고 한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기 전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어깨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펴지면서 자세가 더 엄격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부드럽고 노래 같았던 당신의 목소리가 조금 더 평탄해지고 조금 더 건조해집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미소는 예의 바른 사회적 가면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지만 그 말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이 친밀함의 순간을 깨기 위해 즉시 화제를 바꿉니다. 그가 당신의 눈에 대해 이야기하면 당신은 그런데 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새 영화 봤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를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나쁜 짓을 합니다. 당신은 친밀감을 만들려는
그의 시도를 평가절하합니다. 당신은 이 영역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자에게 이것은 명백하게 읽힙니다. 그는 아마 부끄러워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에너지적인 차가움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들 사이에 유리벽이 세워진 것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에게 한 걸음 다가갔지만 당신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두 걸음 물러나 그 벽 뒤에 남았습니다. 그는 예의상 대화를 계속할 수 있지만 내심 그는 이미 그녀는 차가워 또는 나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다시는 이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스스로 매력을 죽였습니다.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과 목소리는 칭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개인적인 질문에는요. 남자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려는 시도에는요.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뚜렷한 증상은 당신이 완전히 다친 채로 깊은 대화의 환상을 능숙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상적인 대화 상대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도 잘 들을 줄 압니다. 당신은 올바른 질문을 하고 그의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며 그의 문제에 공감하고 그의 성공에 기뻐합니다. 남자는 당신과 대화한 후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이해를 받았다는 느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어린 시절, 두려움, 야망에 대해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이상적인 청취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통행로입니다. 그가 당신의 관심으로 가득 차서 당신에게 초점을 돌리려 하자마자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는 묻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에 대해 다 얘기했네.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꿈은 뭐예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은 세 가지 검증된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평가절합니다. 제 꿈이랄 게 뭐 있겠어요. 다 평범하죠. 당신 꿈이 훨씬 더 흥미로워요. 당신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 더 얘기해줘요. 두 번째는 농담입니다. 제 꿈이요? 세계 평화와 고양이들이 지구를 지배하는 거요. 재미있고 가볍고 주제는 끝났습니다. 세 번째, 가장 교묘한 것은 거울입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자에게 큰 꿈이 있는 게 중요한가요? 당신은 다시 초점을 그에게, 그의 동기에게, 그의 감정에게로 돌립니다. 결국 몇 번의 이런 시도 후에 그는 묻기를 멈춥니다. 그는 왜 그런지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고품질의 공감적인 녹음기와 대화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사실들을 압니다.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그러나 그는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전혀 모릅니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는지. 당신은 그를 당신의 내면 세계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대화 상대가 아니라 파트너를 찾는 남자는 이 공백을 느낍니다. 그는 단 하나의 힌트도 없는 수수께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쪽에서 돌 하나도 놓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에게 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가장 파괴적인 증상입니다. 만약 남자가 어떻게든 당신의 초기 냉담함과 대화를 피하려는 시도를 뚫고 친밀감이 싹트기 시작하면 당신은 직접적인 방해 모드를 켭니다. 이것은 당신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고전적인 예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아침에 당신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면 당신은 그것을 보고 의식적으로 몇 시간 동안 답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너무 쉽게 보이거나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진실은 그가 설정하는 가까워지는 속도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으로 당신은 인위적으로 그를 늦춥니다. 그리고 그가 받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녀는 더 재밌는 일이 있어. 또 다른 예는 즉흥성입니다. 그가 저녁에 전화해서 말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강변으로 산책하러 갈래요? 당신의 첫 번째 욕구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 경호원이 작동합니다. 위험해, 너무 빨라, 준비되지 않은 만남이야. 그리고 당신은 거절할 1000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나 이미 잠옷 입었어.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머리가 아파. 당신은 정말로 할 수 없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성이 개방성을 요구하고 당신에게 개방성은 취약성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방해의 정점은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의 가면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감탄을 자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돌보고 싶은 남자에게 이것은 신호입니다. 여기서 내 참여는 필요 없어. 그녀는 아무도 필요 없어. 당신은 스스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다음 왜 남자들이 그것을 읽고 약해지는 것을 허용하고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에게로 떠나는지 놀랍니다. 이 방해는 당신의 두려움의 외침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자신을 드러내면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래서 당신은 먼저 밀어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정말로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일까요? 답은 당신의 정신 깊은 곳에 있습니다. 위대한 스위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악하거나 악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개인 경호원, 당신의 내부 경호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에 나타났고 그에게는 단 하나의 그러나 생명과 직결된 임무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를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당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의 가족에서는 감정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관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 깨끗한 옷. 하지만 따뜻한 말이나 포옹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울 때 그들은 울지 마. 넌 여자애잖아 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낼 때 그들은 착한 아이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라고 부끄럽게 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격렬하게 기뻐할 때 그들은 조용히 해 라고 당신을 멈추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어린 마음은 생존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 그 순간 유일하게 올바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의 진짜 감정은 위험해. 그것들은 짜증이나 무시를 유발해.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는 편리하고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해. 나는 내 진짜 감정을 아주 깊이 숨겨야 해. 이 순간 당신의 내부 경호원이 태어납니다. 그의 임무는 이 위험한 감정들이 결코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취약성의 수호자입니다. 한때 그는 당신을 구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란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문제는 당신은 자랐지만 당신의 경호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30, 40년 전에 쓰인 오래된 지침에 따라 일합니다. 그는 여전히 어떤 친밀감의 표현에서도 그가 보호하기로 맹세한 그 어린 소녀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봅니다. 이제 이 오래된 지침이 당신의 성인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여기 당신이 남자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따뜻하고 개인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의 경호원에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 표현 거절당할 위험. 그리고 경호원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는 당신 앞에 눈의 여왕 증후군의 얼음벽을 씁니다. 그는 당신의 목소리를 차갑게 만들고 시선을 멀리 둡니다. 임무완수, 잠재적으로 위험한 대상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여기 남자가 당신의 꿈이나 두려움에 대해 질문합니다. 경호원에게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킹 시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진짜 불편한 감정이 숨겨진 바로 그 저장소에 침입하려고 합니다.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경호원은 화재 전환의 대가 모드를 켭니다. 그는 당신이 농담을 하고 질문을 평가절하하고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해서든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임무 완수, 저장소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감정적인 연결이 생깁니다. 경호원에게 이것은 빨간색 경보 수준입니다. 이것은 방어가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극단적인 조치로 넘어갑니다. 직접적인 친밀감 방해로. 그는 당신이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약속을 취소하고 세상에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라고 방송하게 만듭니다. 임무 완수, 전면적인 친밀감의 위협이 방지되었고 당신은 다시 당신의 외롭지만 그렇게 안전한 요새에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원하지만 당신의 내부 경호원은 그것을 당신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해방적인 생각에 도달합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차갑지도 복잡하지도 결함이 있지도 고독에 운명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마도 수년 동안 자신에게 붙여온 이 모든 꼬리표들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학습된 자동적인 반사작용입니다. 어린 시절에 당신의 내부 컴퓨터에 설치된 구식 소프트웨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특정 조건에서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때 당신에게 유용했고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식이 되어 당신의 관계 시스템에서 계속 오류를 일으키며 방해만 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당신의 성격에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무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자신의 본질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시나리오 프로그램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코드는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내부 메커니즘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든 세부 사항에서 보는 것, 이것이 당신이 마침내 통제권을 쥘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인식하는 것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쓸까요?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울까요?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당신을 위해 크고 상세하고 깊이 있는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길을 걸어온 한 여성의 실제 이야기의 단계별 분석입니다. 30년 이상 이 보이지 않는 벽 뒤에서 살면서 단지 운이 없다고 확신했던 여성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피상적인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가져와 현미경으로 보듯 그녀의 변화의 각 단계를 살펴봅니다. 문제에 대한 완전한 무의식 상태에서부터 그녀가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순간까지. 이 이야기는 당신이 아마도 자신을 보게 될 거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출구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걸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나면 변화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은 여주인공의 예를 통해 어린 시절의 설정이 어떻게 그녀의 감정적 갑옷을 형성했는지 정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시나리오의 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당신은 그녀에게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되어 진실을 직시하게 만든 바로 그 전환점, 바로 그 문구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우리는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내부 경호원을 만나고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이 벽을 해체하기 시작하는 데 사용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자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사랑에 대한 준비가 남성을 끌어당기고 밀어내지 않는 실제 행동으로 바뀌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오직 자신에게만 대답해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악순환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단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저녁을 혼자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지쳤다면, 이 비디오의 모든 단어가 당신에 대한 것이었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과거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미래의 창조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면 이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이것은 마법의 알약이 아니라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전체 분석, 이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단계별 방법이 우리의 큰 비디오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링크는 바로 지금 이 동영상 아래 설명에 있으며 첫 번째 댓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을 클릭하고 함께 진실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친밀감으로 가는 당신의 길을 시작합시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